자, 시대정신 관련해서 2024년 이번 미국 대선을 이해하시는데 좋은 문장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연에서 즐겨 이용하는데요. 한국에서 정치 컨설팅 분야에서 뭐 최고의 고수 중에 하나죠. 항상 정치 방송하면 나오시는 박성민 대표님, 정말 인문학적, 박성민 대표님이 인문학 책을 엄청나게 보십니다. 저희 교수들이 긴장해야 될 정도 인문학 책을 많이 보시는데요. 박 대표가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죠. 강한 자가 옳은 자를 이긴다. 2020년 미국 대선은 그렇지 않아요. 옳은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시대였습니다. 바이든이라는 교장 선생님 스타일의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 트럼프라는 강한 자를 이겼어요. 2024년에 해리스 선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2024년 유권자들은요, 강한 자가 옳은 자를 이기기를 원하세요. 해리스는 기본적으로 불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일각에서 트럼프가 그래도 샤이트 때문에 될 수도 있어. 그리고 한국에서 그렇게 보시는 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것은 제가 조금 더 확장 얘기 드리면 전 세계적 시대 정신입니다. 지금은 강한 자에 대한 저희들의 열망이 있습니다. 유약한 자들보다. 지금 계속 나오는 한국 드라마들 보세요. 옛날 모범택시부터 이어지는 드라마의 그 어떤 전형들이 있잖아요. 뭐 그 전형들이 그런 거 아닌가요? 법 질서를 어겨서라도 나쁜 놈을 응징해야 되겠다. 이게 시대 정신이잖아요. 초법적인. 옛날 저희 시대, 원의 아저씨. 그리고 미국의 옛날 저희 세대가 좋아했던 걸로 보면 더티 해리. Make My Day 하는 그 경찰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응징하는. 그게 한국의 모범 택시잖아요. 최근에 한국 드라마도 계속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죠. 미국도 그렇습니다. 강한 자.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을 이해해야 지금 이번 대선을 이해하실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 말들을 이해하시면 지금 시대를 이해하시는 분들입니다.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가 심층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트럼프가 했던 그 잘못된 사기, 뭐 멕시코 대통령 팔 비틀어서 국경 장벽 세우겠다라고 허언을 했죠. 멕시코 대통령 팔 비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저 그냥 유세에서의 레토릭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얘기하고 까먹는 분이에요. 그냥 레토릭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세게 얘기하면 사기였죠. 사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다 제시를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해줍니다. 근데 트럼프 지지자 중에 어느 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그래도 트럼프는 거짓말이라도 하잖아 우리한테. 그거를 이해하시면 지금 시대를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아직도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민주당 분들의 주류는 여전히 아이비 리그, 컬럼비아, 예일, 하버드, 바이든처럼 아이비 리그를 나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약간의 그 이상한 무시하는 경향. 텍사스 오스틴이나 저처럼 맨하튼이나 보스톤이나 혹은 뭐 포틀랜드나 이런 데서 여피적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러스트벨트 백인 노동자들의 그 분노를 최소한 트럼프라는 사기꾼은 그래도 우리를 쳐다보고 얘기를 하잖아. 니네는 우리 자체를 아예 조롱하고 우리한테 아부한 적 있어, 니네가? 이런 거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 리버럴들은 이번 대선에서 또 집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 인생에서 그런 종류의 인간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 강의에서는 뭐 세계 시민주의도 강의하고 저희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가 보다 인간다운 세상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만약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뭐 범죄율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아마 총선에서 실제 그 천막을 펼치고 그 투표장에 들어갔을 때 잠시 고민하겠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인간다운 가치를 가진 후보를 뽑을 것이냐, 혹은 뭐 특수 검찰 출신을 뽑을 것이냐.
특수부 검찰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CCTV는 하나 더 놔줄 거 아니에요. 제 딸이 새벽 4시에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와이프는 잠을 못 자요. 그럼 제 딸이 딱 4시에 들어오면서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게 대한민국이야. 뭐 이렇게 걱정해. 그러나 법과 질서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미국의 유권자들은 그래 트럼프가 사기꾼인 거 나도 알아. 그리고 트럼프가 때로는 너무 오버하는 거 알아. 아니 오하이오의 IT 이민자들이 뭐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도 나는 트럼프를 찍을래. 왜? 그래도 좀 이럴 때는 원빈의 아저씨 같은 사람이 필요하잖아. 뭐 이런 거 이해할 수 있는 심리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시절보다 나는 돈을 더 버는데 그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 혹은 나는 돈을 더 잘 번다. 근데 내 이웃은 돈을 잘 못 버는 것 같다. 이런 이상한 묘한 얘기. 그리고 우리 멕시칸 집단에 대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권기간이 더 나았다. 자, 우리 인간은 모순된 존재입니다. 회색빛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때로는 속물이고요. 때로는 천사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워낙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니까 인생의 어떤 그 흑백으로 구분이 안 된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 선생님들이 출장을 가요,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한국의 어떤 고정관념에 기초한 유튜브를 보시고 출장을 갔는데 가다가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를 가셨어. 네바다를 가셨어요. 근데 거기 서비스 업종 관련된 분이 히스패닉이 많거든요. 히스패닉 분과 뭔가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히스패닉 분들한테 해리스가 될 것 같아서 참 좋으시죠? 이거 어떻게 해요? 정말 트럼프 진짜 빌런 아니에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히스패닉 분이 글쎄요 하면서 말꼬리를 흐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혹은 어떤 분은 아니요? 그럼 난 트럼프 지지해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흔히 히스패닉, 흑인, 민주당 집토끼, 그 다음에 트럼프는 백인 노동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조금 공세적인 분들, 조금 짓궂은 분들은 그 히스패닉 분에게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트럼프가 당신들 보고서 멕시코 강간범이라고 했는데 그런 놈을 어떻게 좋아하실 수가 있나요? 불편한 질문이죠. 그럼 그분의 속내를 제가 대신 얘기 드릴까요?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겠죠. 그분의 속내는 이런 겁니다. 그래, 그건 진짜 기분 나빠. 어떻게 우리를 멕시코 강간범이라 그래? 그래도 일단 나는 이민을 했거든? 나는 일단 합법 이민자거든? 그러면 이제 나까지는 문을 열어주고 나부터는 문을 닫아야 내가 하는 자영업이 좀 더 임금이 떨어지는 그 경쟁에서 막을 거 아니야. 우리 인간이 가지는 이중적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을 볼 때 약간 진보적인 지식인들, 보수적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고정관념,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유학 시절의 미국, 이걸 가지고 오늘날 미국을 해석하려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복합적인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조금 너무 해리스보다는 이제 트럼프가 가지는 강점을 많이 설명드렸는데요. 민주당도 오늘날 큰 강점이 있습니다. 큰 강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좀 학문적 용어를 써서 그런데요. 진보적 포퓰리즘이 민주당에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는 걸 그냥 쉽게 설명하면 기득권에 대한 분노거든요. 기득권에 대한 분노라는 게 많은 사람을 묶을 수 있는 연료잖아요. 그 기득권이 각각 규정하는 게 다를 뿐. 그러니까 한국에서 왜 강남 좌파론 이런 거 기억나시죠? 조선일보 입장에서 저와 같은 586 출신의 세대가 그리고 586 출신의 조금 이제 중산층이 되면서 뭔가 멋있는 척, 규범적인 얘기하는 척하는 사람을 강남 좌파라고 부르는 거죠. 또 똑같습니다. 미국의 팍스 채널이 리버럴 여피들을 리무진 좌파 이렇게 부릅니다. 리무진을 타고 다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기득권을 좌파가 보는 기득권, 우파가 보는 기득권이 다르죠. 하지만 누가 보든지 간에 기득권과의 투쟁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에너지를.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의 민주당은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기득권의 편으로 많이 인식됐거든요. 실리콘밸리 기업, 그리고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장악하고 있는 진보적 교수진들, 소위 말하는 미국의 기득권층들과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훨씬 더 친화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이 되죠. 그런데 그건 소위 말해서 신자유주의의 시대였기 때문에, 친기업적인 민주당의 시대였으니까 민주당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이 친기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업에 대한, 특히 이 플랫폼 기업들, 독점 기업에 대한 상당한 좌파적 문제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파퓰리즘을 이제 트럼프만 구사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잘 구사합니다. 그래서 백인 노동자들의 일부가 다시 민주당의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해리스에게 힘이 되는 거죠. 심지어 한국의 진보 대통령, 보수 대통령 중에, 특히 진보 대통령 중에 노조 파업 현장에서 같이 피켓팅 하시는 분 계시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셨나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셨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셨나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피켓, 자동차 노조 피켓 옆에서 같이 피켓 시위합니다. 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다시 미국 민주당의 진보적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미국 민주당의 역동성의 힘입니다. 저는 여기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고요. 만약 해리스가 될 경우에는 소위 이제 한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인플레 감축 법안을 훨씬 더 진보적으로 완성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의회가 받쳐줘야 되겠지만요.